안녕하세요, 공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은 한 팀의 구단주나 회장이 된다면 어떤 팀을 구성하고 싶으신가요? 한때 피파 시리즈에서 호줄매가 유행했던 것처럼 슈퍼스타들이 팀의 일원이 되어 함께 활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상상만으로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지구방위대로 불리며 전 세계의 스타들을 수집한 팀, 바르셀로나와 라리가를 양분하며 세계 최고의 클럽으로 뽑히는 팀. 이번 시간에는 백곰군단의 은하수 정책, 레알 마드리드의 갈라티코 1기 시절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02년 스페인의 마드리드를 연고지로 창단했으며 선수, 감독, 회장으로 7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팀을 위해 헌신했던 전설적인 인물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홈경기장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920년 스페인 국왕 알폰소 13세로부터 레알이라는 칭호를 하사받은 후 엠블럼에 왕관을 달기 시작했죠. UEFA 챔피언스리그 최다 우승 및 최초 3연패, 라리가 최다 우승, 국제축구연맹과 국제축구 역사 통계연맹 선정 20세기 최고의 클럽 등 유럽을 대표하는 명문 클럽입니다. 라이벌인 바르셀로나와 맞붙는 엘클라시코는 최대 5억 명이 시청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고 있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마드리드 더비도 유명한 더비 중 하나로 꼽힙니다. 알프레도 디 스테파노, 페렌치 푸스카스가 활약했던 53-54 시즌부터 63-64 시즌까지 라리가 8회 우승과 유러피언컵 5회 우승, 코파델레이 1회 우승을 달성하였고 스페인 선수들이 주축이 된 스페니쉬 정책을 시작한 64-65 시즌부터 79-80 시즌까지 라리가 10회 우승, 유러피언컵 1회 우승, 코파델레이 4회 우승을 이뤄냈으며 유소년 선수들을 중심으로 한 80-82 시즌부터 93-94 시즌까지 라리가 5회 우승, 유에파컵 2회 우승, 코파델레이 3회 우승, 레알 마드리드의 아이콘으로 성장할 라울 곤잘레스와 구티의 그날의 주인공 호세 마리아 구티, 라울과 영혼의 투톱 파트너였던 페르난도 모리엔테스가 차례로 등장하며 새로운 세대의 시작을 알린 94-95 시즌부터 99-00 시즌까지 라리가 2회 우승, 챔피언스리그 2회 우승 등을 이룩하며 강자로서의 이미지를 확실히 다집니다. 이 시기 레알 마드리드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는데요. 때는 2000년 열린 회장 선거, 당시 회장이었던 로렌초 산제의 재임 기간 동안 챔피언스리그 2회 우승을 달성하며 팀이 성공적으로 나아가고 있었기에 재선이 확실시되었지만 도전자였던 플로렌티노 페레즈는 보드진의 무능함에 대해 비판하였고 클럽의 브랜드가치 격상과 라이벌 바르셀로나의 에이스 루이스 피구 영입을 공약으로 내걸었죠. 결과는 페레즈의 승리,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었고 이와 동시에 은하수 정책, 갈라티코 1기가 시작됩니다. 회장에 당선된 페레즈는 자신의 공약대로 바르셀로나의 루이스 피구를 바이아웃으로 6천만 유로에 영입합니다. 이 영입은 리오넬 메시가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는 것이나 세르히오 라모스가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는 것과 비슷할 정도로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요. 당시 주장이었던 펩 과르디올라의 부재 시 그를 대신하여 주장 완장을 찰 정도로 영향력이 있던 선수의 이적에 바르셀로나 팬들은 사진을 불태우고 그를 저주하는 글귀를 내거는 등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이적 후 첫 누캄프 방문이었던 리그 6라운드에서 이날 선발로 출전한 피구를 향한 관중들의 엄청난 야유는 물론 온갖 쓰레기가 날아들어왔죠.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던 피구는 히바우드를 향해 무리한 태클을 시도하는 등 거듭된 졸전을 펼쳤고 결국 0-2로 패하고 맙니다. 슈퍼컵에서는 전 시즌 유에파컵 우승팀 갈라타사라이에게 1-2로 패배하고 인터콘티넨탈컵에서 보카 주니어스에게 1-2로 패배하며 타이틀을 내주었으며 챔피언스리그 4강에서 바이에른 뮌헨에게 1-3으로 패해 탈락하는 등 무관의 그칠 위기에 빠졌으나 리그에서 24승 8무 6패, 승점 80점으로 2위 데포르티보 라코루냐를 7점 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합니다.
한편 유로 2000에서 조국 포르투갈을 4강으로 이끌고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를 오가며 뛰어난 활약을 펼쳤던 피구는 축구선수 최고의 영예인 발롱도르를 수상하며 갈락티코 1기의 자격을 증명하죠. 그리고 다음 시즌 또다시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영입이 이루어집니다. 아트사커 프랑스의 98 월드컵 우승과 유로 2000 우승을 이끌었으며 세리에 A 유벤투스의 에이스였던 지네딘 지단을 역대 최다 이적료로 영입합니다. 2000년 피파 올해의 선수상 시상식장에서 올해의 선수로 선정된 지단에게 페레즈 회장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뛸 수 있는지 냅킨에 적어 전달했고 지단이 예스를 적어보내 영입이 진행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2009년 9,400만 유로로 팀에 합류하기 전까지 수년 동안 최다 이적료의 주인공이 됩니다. 입단 초기 기존의 에이스 루이스 피구와 기대했던 시너지가 나오지 않았지만 4라운드 에스파뇰과의 경기에서 함께 득점을 기록하며 5대1 승리를 이끈 이후 경기력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리그에서는 발렌시아, 데포르티보에 이은 3위에 머물렀고 코파델레이에서는 데포르티보에게 우승컵을 내주며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마지막 남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첫 번째 그룹 스테이지 조 1위, 두 번째 그룹 스테이지에서 또다시 조 1위를 기록하며 8강에 진출합니다. 상대는 직전 시즌 4강에서 패배했던 바이에른 뮌헨. 1차전 원정에서 1대2로 패하지만 2차전 홈에서 2대0으로 승리, 종합스코어 3대2로 4강에 오릅니다. 상대는 숙명의 라이벌 바르셀로나. 1차전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유리한 고지를 점한 후 2차전 홈에서 1대1로 비기며 1승 1무로 결승전에 오르게 되죠. 발락이 이끌던 바이어 레버쿠젠과의 결승전. 두 팀은 해당 시즌 우승컵이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절실했습니다. (1902년에) 창단된 마드리드의 창단 100주년에서 역대 챔피언스리그 최고의 골을 성공시키며 9번째 비기어를 들게 됩니다. 레버쿠젠은 리그와 DFB 포칼컵에 이어 챔피언스리그에서도 2위로 마감하며 준우승 트래블에 그치고 말죠. 이름도 잘한 거야! 2002 한일 월드컵 8골로 득점왕에 올랐던 브라질의 공격수 호나우두를 영입합니다. 기존의 라울, 모리엔테스로 이어지는 공격진도 매우 뛰어났지만 삼바 군단의 에이스 호나우두가 가세한 공격진은 무게감이 달랐죠. 10월까지 부상으로 결장했지만 복귀 전인 알라베스와의 4라운드에서 2골을 기록하며 마드리드에서의 성공적인 데뷔를 알립니다. 이후 폭발적인 골폭풍을 시작한 호나우두는 시즌을 30골로 마무리하죠. 리그에서 22승 12무 4패, 승점 78점으로 레알 소시에다드를 2점 차로 따돌리며 리그 챔피언의 자리를 되찾아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현재까지도 회자되는 역대급 경기가 펼쳐지는데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강팀이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8강전 1차전 홈에서 3대1로 승리하며 올드 트래포드로 향합니다. 이 경기에서 3대4로 패하지만 합계 6대5로 다득점에서 앞서며 4강에 진출합니다. 호나우두가 3번의 슈팅을 3골로 연결시키는 3샷 3킬을 선보이는 등 엄청난 활약을 펼치며 맨유 관중들에게 기립박수를 받기도 하죠. 4강에서는 네드베드가 이끈 유벤투스에게 1, 2차전 합계 3대4로 밀리며 챔피언 수성이 실패하고 맙니다.
한편 팀의 리그 우승과 브라질의 월드컵 우승을 이끌었던 호나우두는 2002년 피파 올해의 선수상과 통산 두 번째 발롱도르를 수상하며 선수 개인으로는 최고의 시즌을 보내게 되죠. 알렉스 퍼거슨 감독과 라커룸에서 언쟁을 벌이다 축구화에 맞아 눈썹 위가 찢어졌고, 이후 팀에서 출전 횟수가 줄어든 데이비드 베컴을 데려오는 데 성공하며 당시 유행하던 세계 4대 미드필더 중 베론을 제외한 3명이 한 팀에 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팀의 정신적 지주였던 주장 페르난도 이에로가 카테르의 알라이안으로 이적하고, 수비형 미드필더 마켈렐레가 적은 주급에 따른 불만으로 주제 무리뉴 감독이 이끄는 첼시로 이적하며 팀의 밸런스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갈락티코 1기가 시작된 이후 리그 2회, 챔피언스 리그 1회 우승 등을 달성하며 성공적으로 팀을 이끌고 있던 델 보스케 감독에게 마드리드의 미래를 맡기기엔 그의 전술이 너무 올드하다는 이유로 기술 이사직을 요청했으나 델 보스케 감독은 이를 거절하고 팀을 떠납니다. 이후 리그에서 다시 우승하기까지 4년,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무려 7년 연속 16강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죠. 델 보스케 감독은 터키의 베식타슈를 거쳐 스페인 대표팀의 2010 남아공 월드컵과 2012 유로 우승을 이끄는 등 커리어 정점을 찍게 됩니다. 한편 베컴의 영입으로 압도적인 포스를 뿜어낼 것이라는 팬들의 기대와는 달리 리그 막판 5연패를 당하는 등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결국 리그 4위로 마무리합니다. 특히 오른쪽 윙어 주전이었던 피구와 새로 영입된 베컴의 포지션 중복이 발생했고, 차선책으로 베컴에게 중앙 미드필더를 맡겼지만 본 포지션이 아닌 만큼 그의 능력을 온전히 이끌어내기는 어려웠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8강 1차전 홈에서 AS 모나코를 4대2로 완파하지만 2차전 원정에서 1대3으로 패배, 원정 경기 다득점 원칙에 의해 탈락하고 맙니다. 이렇게 팀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지만 지단만큼은 재기량을 꾸준히 발휘했고 2003 피파 올해의 선수상을 거머쥐며 활약을 인정받게 되죠. 지난 시즌 처참한 수비력으로 시즌을 망쳤던 것에 큰 충격을 받은 탓인지 수비 자원을 집중적으로 영입합니다. 또한 지난 시즌 AS 모나코의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을 이끌었던 페르난도 모리엔테스가 리버풀로 이적하며 공격진 운영에 비상이 걸렸고 2001년 발롱도르를 수상했던 원더보이 마이클 오원을 영입하죠. 그러나 단단한 수비력을 선보일 것 같았던 우드게이트가 부상에 시달리며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했고, 월터 사무엘과 토마스 그라베스는 레알 마드리드에 걸맞는 활약을 선보이지 못하며 수비력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고 결국 무관에 그치고 맙니다. 호나우두가 시즌 24골로 여전한 활약을 뽐내긴 했으나 체중이 급속히 불어나며 활동량이 줄어들었고, 이는 투톱 파트너인 라울과 오원의 체력 부담을 야기하였죠. 팀의 중심을 잡아주어야 할 감독들도 호세 안토니오 카마초 감독에서 마리아노 가르시아 레몬 감독으로, 또다시 반더레이 룩셈부르크 감독으로 연달아 교체되며 혼란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팀의 오른쪽을 책임졌던 루이스 피구가 자신의 입지에 불안감을 느껴 인터밀란으로 이적하였고,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마이클 오원을 뉴캐슬 유나이티드로, 월터 사무엘을 인터밀란으로 이적시킵니다. 부상으로 지난 시즌을 통째로 날렸던 우드게이트가 데뷔전에서 자책골과 퇴장을 기록하며 팀의 악몽을 선사했고, 개막 후 3경기에서 1승 2패를 기록하는 등 좋지 않은 모습이 연이어 이어집니다. 12라운드에서 라이벌 바르셀로나와의 홈경기를 갖게 되는데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0대3으로 패배한 것이 결정타가 되었고 결국 후안 라몬 감독으로 교체가 되고 말죠. 이후 어느 정도 팀을 재정비하여 리그 2위로 마무리하였으나 1위 바르셀로나와는 승점 12점 차의 큰 격차를 보였으며 6위인 셀타비고와는 불과 승점 6점 차이밖에 나지 않는 등 여러모로 힘겨운 시즌이었죠.
시즌 중 팀의 부진에 대해 책임을 지고 페레즈 회장이 사임하였고 세계 최고의 플레이메이커로서 팀의 공격을 지휘하던 지단이 시즌 종료 후 은퇴를 선언하며 화려했던 갈락티코 1기는 결국 해체되고 맙니다. 비아레알과의 마지막 홈경기에서 자신의 유니폼이 그려진 카드 섹션을 준비한 팬들의 사랑에 결국 경기 종료 후 눈물을 보이죠. 이 경기에서도 지단은 골을 기록했으며 원정 경기로 펼쳐진 세비야와의 커리어 마지막 리그 경기에서도 골을 넣는 등 2경기 연속골을 성공시키며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경력을 마무리합니다. (05-06) 시즌 중 라몬 칼데론 회장이 페레즈 회장을 대신해 부임하였고 시즌 종료 후 유벤투스의 2연속 리그 우승을 이끌었으나 승부 조작 스캔들인 칼치오폴리로 인해 2부 리그로 강등을 당했던 명장 파비오 카펠로 감독을 영입합니다. 2006 독일 월드컵에서 이탈리아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파비오 칸나바로를 필두로 마하마두 디아라, 페르난도 가고, 루드 반 니스텔로이, 곤살로 이과인, 마르셀루, 호세 안토니오 레이스가 차례로 팀에 합류하며 갈락티코 1기의 흔적을 지우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호나우두가 자기 관리가 전혀 되지 않으며 경기력이 더욱 하락했고 카사노의 카펠로 감독 비난, 언론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던 베컴 등 수많은 요인들이 겹쳐지며 바르셀로나의 한때 승점 10점 차 뒤진 4위까지 하락하죠. 기존 전력으로는 도저히 선두 추격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세대교체 명분으로 벤치에 뒀던 베컴을 다시 그라운드에 복귀시켰고 이에 보답하듯 맹활약을 펼치며 리그 탈환을 위한 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6경기가 남은 상황에서도 리그 3위에 머물렀으나 연승을 거듭하며 리그 1위로 상승, 공동 1위였던 바르셀로나를 상대 전적에서 앞서며 우승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극적인 우승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팀 컬러를 잃게 했다는 이유로 카펠로 감독은 시즌 종료 후 해임되고 베컴은 LA 갤럭시로, 호나우두는 인터밀란으로 떠나게 되죠. 어이가 없네. 베른트 슈스터가 감독으로 부임하며 본격적으로 네덜란드 커넥션이 시작됩니다. 리그 개막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마드리드 더비에서 2대1로 승리하며 리그 5위로 시작, 2라운드에서 비아레알을 5대0으로 완파하며 리그 선두로 올라선 후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으며 리그 2연패에 성공합니다. 반 니스텔로이의 후계자로 뽑히던 최고의 유망주 얀 훈텔라르, 함부르크의 에이스 반더바르트의 합류로 네덜란드 국가대표가 6명이나 스쿼드에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입생들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고 반 니스텔로이와 로번, 스네이더의 부상과 드렌테의 기량 미달로 오렌지 커넥션은 와해되고 말죠. 지난 시즌의 압도적인 모습과 달리 첫 경기부터 데포르티브에게 패배하는 등 고전 끝에 리그 2위로 마무리합니다. 시즌 중반 이후 연승을 거듭하며 1위 바르셀로나를 맹추격했으나 마지막 5경기에서 전부 패하며 11점 차이로 리그 챔피언 자리를 내주고 말죠.
한편 시즌 중 라몬 칼데론 회장이 새로운 회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 조작 파문을 일으키며 2009년 1월에 사임하게 되었고, 비센테 볼루다가 임시 회장으로 남은 기간을 보낸 후 갈락티코 1기를 이끌었던 플로렌티노 페레즈가 다시 회장으로 부임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발롱도르 수상자인 AC 밀란의 에이스 히카르도 카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넘버 7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영입하는 등 갈락티코 2기의 시작을 알리게 되죠. 과연 갈락티코 2기는 유럽을 대표하는 명문 클럽 레알 마드리드의 위상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